네, 안녕하십니까. 2021 영남대학교 재학생 학부모 초청 취업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로 3학년, 4학년 재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을 주제로 해외 취업의 이해와 준비라는 주제로 저희 손하림 강사님께서 아주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약 90분 정도, 1시간 반의 특강 시간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손아림 강사님께서 특강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영남대 네,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아림 강사입니다. 오늘 학부모 여러분들께 제가 해외 취업 관련해서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하고 그리고 또 화면이 잘 보이시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이라고 입력해 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의 제가 주제는 이제 코로나 시대의 해외 취업의 이해와 준비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뭐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도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해외 취업이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주제로 잡아보았고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년째 네, 해외 취업 그리고 영어 면접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관광대학교 해외 취업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영어나 글로벌 매너도 함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이제 해외 취업 또 영어 면접 도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로는 해외 취업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취업의 준비와 그리고 성공적인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취업의 이해 부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모님들 지금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해외 취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도 나왔었죠. 네, 이 파독, 광부와 네, 간호사, 네, 분들이 처음에 많았고요. 네, 60년대부터 80년대, 뭐 외항 선원이라든지 중동 건설 인력 파병이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으로 파병을 많이 갔었죠. 중동 건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때는 사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30 세대는 일단 큰 목적은 해외 진출,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네, 이런 목적으로 많이 가고 있죠. 해외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 세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해외 취업 의향 조사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그 국내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작년 202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2030 세대 구직자 84.9%, 네, 거의 8명, 10명 중에 8명, 9명이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이니까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네, 10명 중에 8명이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직군 1위가 서비스직이었습니다. 네, 뭐 그 다음으로는 IT 정보통신직, 뭐 전문 특수직이 있고요. 선호급여, 이게 선호급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월에 한 380만 원 정도라고 답변을 했죠. 네, 그러면 네, 잠깐 퀴즈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1위는 제가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2위는 어디일까요? 네, 채팅창에 혹시 답을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입력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 그리고 2위가 이 나라이고요. 네, 일본이라고 하셨네요. 네네. 혹시 다른 분,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여기 밑에 네, 있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영국. 네, 영국도 여기 밑에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캐나다입니다. 네, 네, 캐나다예요. 자, 2위는 캐나다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이 6단계나 하락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원래는 2위였는데요. 네, 6단계나 하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네, 네, 맞습니다. 네, 김영수님, 네, 일본입니다. 이 옆에 그림에서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일단 해외 취업하고 싶은 국가를 살펴보면 이 영미권하고 유럽권 나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사에서 작년에 2위였는데 6계단 하락한 이유가 이전에는 일본을 한국과 가까운 거리, 그리고 높은 치안 수준, 그리고 외국인 인력도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선호하는 나라였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수출 규제, 그리고 이제 일본 불매 운동,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순위가 많이 하락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취업을 왜 원할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아무래도 언어와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마음이 아픈데 네, 국내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대학 졸업자든 이제 고학력 청년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이제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 취업에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 분위기고 이제는 뭐 취업 재수, 삼수가 좀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분위기를 좀 타파하고자 극복해 보고자 또 해외 취업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 경험자, 해외 취업을 해서 일을 해본 사람들이 말하는 해외 취업의 장점을 한번 보면요. 비슷합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펙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평 구조의 조직 문화, 네, 이것도 굉장히 장점으로 꼽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행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일과 생활의 이 균형, 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 네, 이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정착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네,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일단은 스펙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 이게 오히려 직무 경험이 반드시 아르바이트로도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스펙이 부족하다 싶은 학생들, 특히 학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의 문이 더 활짝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가 느끼는 해외 취업을 이제 막상 준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라는 조사에는 일단 외국어는요. 이게 좀 어렵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고 자체를 찾기가 힘듭니다. 라는 조사였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이 외국어 능력 향상이 더디다. 외국어가 힘듭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습니다.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해외 취업이 가능합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영어가 있겠죠. 뭐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지원자분들은 뭐 독일어, 네,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라는 거는 물론 직무에 따라 직종에 따라 그 수준 요구하는 수준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신입이고 처음 입사를 하는 지원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말해서 면접만 통과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면접관이 물어보는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1분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 아주 유창할 필요는 정말 전혀 없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유창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쉬운 단어, 쉬운 표현을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공고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취업 유망 국가에 따라서 선호하는 지금 많이 채용 기회가 열려 있는 직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직종을 좀 국가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신입이 월 평균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 급여를 받는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2018년 기준이긴 한데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취업 한 줄 평을 보면 여기 경험자들이 이제 미국을 취업해 보니 이렇다더라라는 평인데요. 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칼퇴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시 채용,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칼퇴근은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8시간 정도 일을 하면 정시 퇴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좀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수시 채용, 네, 이직이 자유로워서 수시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취업 준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미국 대학생의 90%가 인턴을 하고 나서 취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취업 지망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즉 인맥을 쌓으시는 게 좋아요. 채용 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퍼럴이라고 해서 추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니? 라고 해서 재직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추천해줘 라고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활발하기 때문에 인맥을 통해서 그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평소에 인맥을 구축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정 분야의 경력과 영어 실력을 쌓으셔야 하는데요. 이 미국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자리가 자주 빕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컨시, 일자리가 빌 때마다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인턴이면 그렇게까지 플루언시한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영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만 통과하면 일을 해가면서 실전으로 하면서 필요한 단어나 표현을 배워가면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건 아마 이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출 유망 직종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IT와 컴퓨터 쪽입니다. 네. IT 관련 직종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분석 설계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정보 시스템 관리 쪽에 인력을 많이 공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화로 인해서 헬스케어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쪽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 쪽이고요. 그래서 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요양사 이런 쪽에 인력을 많이 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따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계나 통계 분야입니다. 지금 빅데이터가 큰 이슈고 이쪽 니즈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분석이나 수학 관련 분야 이쪽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을 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가능한 영어와 그리고 경력을 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 받기가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아예 그 비자가 발급이 중단됐었죠. 네. 그 미국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쿼터 제한이 있습니다. 약 6만 5천 개 정도고요. 근데 이걸로 학사, 석사를 다 통틀어서 추첨으로 비자를 발급하기 때문에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취업 직종과 전공 그리고 경력이 일치해야 더 수월하기 때문에 관련 경력과 영어 실력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자 종류는 크게 단기 취업 비자인 H1B 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이나 인턴 비자인 J1 비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학사보다 석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미국 취업을 정말 원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석사를 미국에서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서 바로 일을 하실 거면 그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기업을 찾으셔야 돼요. 네,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실 비자, 네, 이런 회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특히 IT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네, 이쪽은요, 미국에서 석사하고 취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석사하시는 것보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요, 대졸 초임 평균이 한 2,75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일본 취업 한 줄평을 보면 일단 칼퇴근, 네, 그리고 잠재력, 그리고 자기 개발,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칼퇴근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잠재력 부분에 있어서 일본은 스펙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과 성장 가능성만 갖추면 채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요, 입사 초기 교육에 굉장히 일본은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스펙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가르쳐서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네, 일본 회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굉장히 장려하고 지원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취업 준비 성공 전략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일본어 실력을 기르실 필요가 있어요. 어, 대부분 이제 한국인을 채용을 하는 그 공고를 보면 일본어 자격증 JLPT라고 하죠. 네, N1 등급을 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플러스 한국어를 하고 그리고 영어 회화를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정말 큰 네, 플러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졸업 전에 일본 취업 시장에 도전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직까지 네, 그 기업들이 1년에 한 번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3월에서 5월에 기업 홍보 활동을 하고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한 다음에 11월과 12월에 채용을 확정해요. 이렇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를 맞춰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본 그 로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4학년 때 구직 활동이 가능하도록 네,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유망 직종을 보면 일단은 압도적으로 네, 종합 사무직이 많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네, 그래서 외국인 인력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또 좋은 점이 일단은 전공을 불문하고, 네, 영어랑 일본어 능력이 있다면, 네, 수업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종신 고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보통 면접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일본 진출 유망 직종은요, IT 계열입니다. 지금 일본도 IT 계열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보안 시스템 직종, 네. 전공은 뭐 컴퓨터 공학을 하시거나 이과 계열이 유리하시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확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취업 비자 발급이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정보 처리 기사 등의 자격증이 우리나라하고 좀 유관이 되기 때문에 미리 취득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평균 연봉이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중국 환출평을 보면 일단 자유로운 전직,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시 채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무 경력을 우선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전직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전문 경력을 그 경력을 축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직을 많이 하면서 본인의 값어치, 본인의 연봉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수시 채용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실무 경력 관련해서는 중국은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보다는 실무 경력을 우선시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취업 준비 성공 전략을 보면 일단 중국어는 필수고요. 네. 그리고 본인만의 홍보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비자 발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G 비자라고 하는데 2017년부터 그 비자 발급이 점수 등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학력, 경력, 중국어, HSK 성적, 그리고 뭐 연봉, 나이, 취업 지역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차등 부여해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래서 A 등급은 뭐 85점 이상, B 등급은 60점 이상, C 등급은 60점 이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좀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조사를 하시고, 네. 비자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진출 유망 직종을 한번 볼게요. 먼저 수출입 그리고 물류 유통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계 제조 업종 그 품질 관리나 아니면 유통 업무들을 담당할 한국인 중간 관리자 채용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 반도체 등의 전문 기술 직종 구인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앱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 같은 이런 구인이 많습니다. 특히 그 상하이 같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을 좀 완화해 줬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비스 직종. 네. 일단 지금 중국인의 그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점점점 향상이 빠른 속도로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서비스 직종의 채용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입니다. 네. 베트남이 의외로 연봉이 높은 편이죠. 네, 생각보다 다른 나라보다 좀 높은 편이고요. 베트남 근데 이제 이거는 베트남 노동시장의 특성상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 근무라는 거를 좀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취업 직종은 사무직이고요. 그중에서 경영 관련 사무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사무 직종의 약 25% 정도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한줄평을 보면 일단 베트남은 지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해에 엄청나게 빨리빨리 한 해 한 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 베트남의 성장률을 6%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베트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베트남어를 조금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가지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 관리자를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더십 부분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베트남 수업을 준비할 때 성공 전략을 보시면 현지 언어와 문화를 조금이라도 여행이나 아니면 뭐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이제 연수를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KMO브 스쿨, 이게 지금 베트남을 좀 특성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KMO브 프로그램, 뭐 베트남 이 프로그램을 수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베트남 전문가 인증서도 발급을 하고 또 해외 현지 기업들하고 이렇게 그 취업 혹은 구직 알선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K모브 스쿨에 지원하셔서 프로그램 수료하시는 것도 구직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진출 유망 직종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에 지금 굉장히 우세한 직종이 많겠죠. 섬유, 봉제업, 중간 관리자 또는 이 기업들에서 이제 해외 영업을 담당할 관리자를 찾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EVFTA라고 해서 유럽과 그리고 베트남의 지금 무역 자유 협정, 네, 이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리한 경제 활성화에 유리한 것들이 지금 많이 호재가 많습니다. 무역 호재가. 그래서 앞으로 더 수출 증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 유통, 무역, 금융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사무 서비스 쪽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4천여 개 이상 진출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도 지금 베트남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앞으로 많은 그 해외 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입니다.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취업 현황이 사무나 서비스 분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호텔리어나 셰프나 뭐 승무원을 뭐 꿈꾸신다면 싱가포르 쪽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싱가포르 취업 한줄평을 보면 첫 번째는 능력 위주입니다. 네, 싱가포르는 경력이나 실력에 따라서 나이에 크게 상관없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아시안 허브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회사에 내가 취업이 됐다면 그 후에 다른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기가 용이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진출이 용이한 나라예요. 전체 근로자의 무려 40% 정도가 외국인입니다. 네, 그 정도로 외국인에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취업 준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영어로 중국어보다는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 회화 실력을 기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기업을 노려보는 것도 네, 좋겠죠. 현지에. 진출 유망 직종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고객 서비스 및 해외 영업 분야입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직종 아니면 한국 시장의 담당 영업직이나 상담 서비스 이쪽 분야도 유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T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금융회계는 한국 시장의 재무 담당자나 회계 관련 담당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금융 중심지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벌써 한 뭐 600여 개 정도 글로벌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굉장히 많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나 호텔 쪽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중동입니다. 제가 중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중동은 오일머니로 연봉이 높은 편이에요. 네, 4천만 원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텍스 프리인 나라가 많습니다. 이 연봉을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많이 주고요. 중동 취업 한 줄평을 보면 연봉이 높고 그것도 플러스 텍스 프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슬람 문화인데요. 이슬람 문화가 워낙에 한국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좀 오픈 마인드로 이 문화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슬람 문화, 특히 그 종교가 생활 전반을 많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동에 취업하고 싶은데 아랍어를 잘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랍어는 인사 정도만 해도 일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영어로 다 의사소통을 직장에서는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중동 수급 준비 성공 전략을 보면 일단은 중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UAE 같은 경우, 네, 두바이, 아부다비가 있는 네, UAE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국적 회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입사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글로벌 기업이 아닌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시면 더 좋은 조건으로 어, 그 다른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도 가능하시고 또 다른 국가로 이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호텔 체인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다른 나라나 또는 뭐 5성급, 특급 호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진출유망 직종을 볼게요. 나라별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네, 2022년에 월드컵이 있죠. 네, 그래서 건설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공기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승무원도 더 많이 뽑을 거예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항공기 승무원, 뭐 지상직 호텔 등 서비스업이나 건설 엔지니어 쪽 구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엔지니어나 아니면 보건 쪽 인력을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는 정부가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다변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을 하고 있어서 엔지니어 쪽으로 많이 구인을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전반적으로 전폭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출 유망 직종을 보면 건설이나 광업 관리자 아니면 이제 의료 네, 전문의나 물리치료사, 시기공사 네, 이런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UAE 같은 경우에는 쿠웨이트와 비슷합니다. 의료 인력이나 건설 인력 네, 이런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평균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 동력을 위해서 숙련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기술 전문 직종이나 경력자 진출을 원합니다. 비자 받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호주 측 환줄평을 보면 임시기술 부족 비자 받는 게 가장 빨리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임시기술 부족 비자를 482 비자라고 하는데요. 예, 호주 이민 정책이 좀 폐쇄적인 편이에요. 점점 더 폐쇄적으로 되고 있는데 부족 직업군이 아니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어 성적도 어느 정도 IELTS 5.0 이상을 제시해야 해요. 네, 그래서 이 부족한 직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기술 기능직 직군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캐나다 취업을 보면 레퍼런스입니다. 아까 그 추천 제도를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를 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수시 채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유망 직종을 보면 IT, 네, 이거는 마찬가지죠. 네, IT고요. 그리고 호텔업 및 관광업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관광을 주로 많이 선호하는 관광으로 많이 돈을 버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련 직종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아 교육업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다른 전문 자격증보다 좀 따기가 쉬워요. 네, 취득이 용이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채용을 하는 분야예요. 네, 그래서 진출 유망 직종으로 네, 꼽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입니다. 독일도 연봉이 높은 편이죠. 네, 물론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네, 독일 취업 한줄평을 보면 그 근무 시간이 유연하고요. 그리고 수평적인 직장 문화, 네, 이런 문화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과 실습 경력이 중요합니다. 독일도 이 성공 전략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검증된 이력을 선호합니다. 네, 일본과는 반대예요. 네, 일본은 스펙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잠재력을 많이 보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것보다는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관련 이력이 있는지, 네, 그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어를 어느 정도 하셔야 해요. 보통은 그 기업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단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수습이나 인턴 기간을 거치고 나중에 그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사무 서비스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출 유망 직종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IT 직종입니다. 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데 특히 IT 직종이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25년까지 15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과 물류 쪽입니다. 프랑크푸르트나 함부르크 중심으로 항공 및 해상 물류가 발달해 있어요. 근데 여기 한국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이나 아니면 뭐 교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국인 네, 인력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건 서비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헬스케어 쪽이 유망한 분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인력 부족이 좀 이 부분도 심각한 편이고요. 네, 2030년 정도에는 간호보조원 수요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 뽑아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독일 취업이 좀 용이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그래서 이렇게 취업 정보를 쭉 국가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해외 취업의 특징이 좀 나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스펙보다는 경험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네, 계약직이나 파견직이나 인턴이나 이게 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쌓아서 이후에 정규직을 갖기 위한 교두보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무조건 경험을 많이 쌓아라라고 네,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왜 그 외국에서 선호를 하냐면요. 아무래도 이미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나 뭐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격증보다는요. 포트폴리오나 추천서를 받는 거를 훨씬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격증 뭐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토스나 오픽이나 한국사나 커말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것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을 쭉 다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네, 또는 뭐 인맥을 통해서 혹은 미리 경험을 했던 인턴직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추천서를 제출을 하는 거를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채용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업 대부분은 외국에선 다 수시 채용이 거의 정론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정보를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하루 혹은 이틀 혹은 3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주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하셔야 해요. 언제 좋은 기회가 나올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 신입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우리 회사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네, 아까도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것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아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건 알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해외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너무 어려워졌나요? 라고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고용 침체가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된 건 맞습니다. 네, 이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트렌드는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네, 비대면으로 뭐 온라인상이나 화상으로 네, 채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제가 두 가지 쪽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아직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네, 좋아질 전망이 있는 국가들과
그리고 한동안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국가들로 나누어 봤어요. 네, 일단 좀 희망적인, 네, 채용에 좀 희망적인 혹은 채용을 할 예정인, 네, 그 채용 의사를 밝힌 나라들 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터키, 베트남, 네, 이 나라들을 좀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정말 최악이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그런데 올해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호적 취업 이민 정책을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중단된 비자 발급 조치가 지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도전해보고,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실업률도 계속 줄고 있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경기는 굉장히 지금 체감상은 네,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유학생과 취업생의 일본 입국을 허가했어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해외 취업 네,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인재 채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뭐 해외 취업 박람회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작년 5월 상반기에 된 그 해외 취업 화상 면접 1대1 취업 주간에도 그때 당시에 한국인 채용 희망하는 기업의 80%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을 희망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과 쪽 계통의 그 지원자라면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경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아요. 2021년에는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을 이어갈 의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 연수생한테 특별 입국 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과 자유무역 협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네, 경제 성장률이 올해 6% 이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이왕이면 네,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보다는 이런 나라들에 도전을 해보는 게 좋겠죠. 일단 뭐 전망이 어두운 나라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이게 코로나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영국, 독일, 폴란드나 유럽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이 락다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실업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개국 이래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알고 무조건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 거길 꼭 가야 된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좀 더 취업에 유리한 나라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해외 취업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외 취업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지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학 공부부터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프로세스를 알고 네,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학 공부 이전에 먼저 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국가가 어딘지 네, 이걸 좀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가별로 유망 직종도 다양하고 원하는 직종이 다 다양하고 그리고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려면 일단 희망하는 국가를 좀 좁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직무 능력과 어학 실력을 쌓아 나가시는 게 그 올바른 해외 취업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국가별로 채용 시장을 탐색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로 이런 거를 뭐 유망 직종이라든지 비자, 임금 제도 이런 걸 알아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를 찾으셔야 되겠죠. 어느 루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국가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채용 사이트가 있고요. 제가 이후에 바로 채용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케이. 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이제 지원 자격을 갖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해외 취업 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 능력도 이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 일단 내가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뭔지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경력 개발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연봉이 더 높아서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무조건 해외 취업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많이 물어보죠, 학생들한테. 근데 왜 해외 취업이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의외로 시원하게 대답을 명확하게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고 하면 연봉이 높은 국가를 집중적으로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취업 도전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분한지 이걸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전공 또는 하고 있는 전공이나 뭐 경력, 자격증, 스킬 이런 거를 다 써보고 역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더 길러야 될까? 네, 이 부분을 분석을 스스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 다음으로는 진출 희망 국가 또는 진로, 직무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그리고 국가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취업 전략 그리고 채용 동향이 어떤지, 네, 그리고 비자 제도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트나 혹은 알선 기관 또는 이미 취업을 한 멘토나 선배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해외 취업자들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해외 취업 사이트나 이런 곳에 이력서를 등록을 하고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출 희망 국가의 어떤 환경이나 의료 제도나 주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더 자세하게 취업이 확정된 다음에는 뭐 비자 발급 시기나 뭐 기업이나 업체랑 연락이 잘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정리를 해봤고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시면 훨씬 수월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경력 관리표를 엑셀 같은 걸로 만들어서 꾸준히 계획하고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분야를 보면 뭐 스펙, 아르바이트, 동아리, 뭐 스펙은 학점 정도가 되겠죠. 네. 봉사활동, 수상 경력,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쭉 계획을 세워 나가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해외 취업 탐색 루트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해외 취업 탐색 루트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대학의 연계 해외 취업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조직하는 해외 취업 지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내외 채용 사이트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해외 취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 먼저 대학 연계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좀 알아볼게요.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현지 실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국내 대기업의 현지 법인이나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의류 제조업체 등 같이 해외 현지 기업에서 실무 역량도 쌓고 또 외국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그 조직된 프로그램이고요. 사실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해당 학교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공고가 뜨고요. 이런 공고를 유심히 잘 챙겨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미국과 홍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홍콩은 6개월로 다녀오실 수 있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대나 기계나 IT 쪽을 전공한 학생들을 선호하는 편이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금융이 허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경대학이나 경영대학 출신들에 대한 그 구인 수요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홍콩 한인 상공의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면 물론 언어도 배울 수 있고 인턴 경력도 쌓이지만 또 학점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장학금도 수여를 한다고 하니까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뭐 비자 발급도 지원을 조금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J1 비자, 미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발급 경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잘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홍콩 한인 상공의 기업 선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담당자는 권정숙님, 네, 여기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 해외 취업 사이트입니다. 네, 정부 해외 취업 사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월드잡 플러스가 가장 유명하고 반드시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그 준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사이트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트라의 네이버 카페 해치투게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그 직업 그 소개 카페예요. 해외 취업에 관련된 카페.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주요 사이트입니다. 네. 그러면 월드잡 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플러스는 흩어져 있던 해외 취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통해 2019년 6,816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는 해외 취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발빠르게 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고충센터를 통한 상담과 온라인 무료 강의, 취업 전략 설명회, 해외 취업 치얼업 주간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없애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현지 연결 해외 취업 웨비나를 통해 해외 취업자와 국내 구직자 간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해외 취업 K클래스로 상담, 교육, 이력서, 면접 코칭부터 취업 알선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K모브스쿨은 조기 귀국을 원하는 연수생을 위해 항공료를 지원하였고 여러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베트남으로 향하는 특별 입국을 성사했습니다. 또한 국가별 현지 생활 및 노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외 취업 성공 후 출국 준비까지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의 모든 것,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플러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해외 취업 정상화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여러 가지 월드잡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해외 취업에 관련해서 정부가 여러 유관기관에 하는 일을 다 한 번에 모아놓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해외 취업, 그리고 해외 인턴, 해외 봉사, 해외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화면이 잠깐 제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준비 단계부터 그리고 연수 참여 그리고 일자리 매칭도 해주고요. 그리고 취업을 성공한 다음에도 팔로우업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사후 지원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슨 플러스에서 하는 주요 그 프로그램과 주요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슨 플러스에서는 일단 해외 취업 설명회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고용센터나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 직종별 해외 취업 전략 설명회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나라의 해외 취업 준비 전략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출을 한 네, 선배들의 생생한 해외 취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도 화상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1대1로. 그리고 해외 취업 박람회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기업과 면접을 보고 바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네, 그런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설명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신청 가능하세요.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월드잡 토크 콘서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뭐 여기서 보시면 호주나 일본, 미국, 네, 독일 여기에서 이제 그 담당자들, 전문가들이 요거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 해외 일대일 화상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네, 지금 전문가들 또는 그 해외 취업을 성공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과 이제 신청을 한 사람과 해서 1대1로 심화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이 세 가지 프로그램 다 지금 현재 신청 가능하세요. 그리고 일본 수업을 원하는 그 분들을 위한 네, 라이브 그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슨 플러스에서는 해외 취업 아카데미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육이 거의 무료입니다. 그래서 매월 선착순 선발합니다. 매월. 네, 그리고 수료증 발급하고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이력서 첨삭이나 해외 면접, 컨설팅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직종별 합격 노하우도 네, 강연 참가를 하시거나 또는 화상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K-무브 스쿨이 있습니다. K-무브 스쿨이라는 거는 그 해외 기업의 맞춤형 어학 그리고 직무교육, 수습상담, 알선, 그리고 현지 정착 생활 정보까지 지원하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연수 교육비의 무려 80%에서 100%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 연수 실수에 따라서 단기도 있고 장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짧은 건 6개월, 뭐 긴 건 18개월 이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고연봉 일자리를 위한 트랙 2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수 교육비가 뭐 500만 원 이상에서 뭐 1,300만 원, 1,400만 원까지 네, 그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참여 자격은 만 34세 이하면 되고요. 네, 여기 신청은 월드사 플러스에서 K무브 스쿨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해외 취업 알선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정부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민간으로 내가 알아봐서 해외 취업을 성공을 했다. 그러신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 만약에 알선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업 쪽이나 혹은 에이전시에서. 그러면 이 구직자가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 이거를 공단에서 알선 기관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참여 자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옥타라고 해서 세계 한인 무역 협회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습니다. 아니, 옥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계 한인 무역 협회 회원사에 채용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그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그 옥타에서 이렇게 다 조사를 해주고요. 그래서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취업시켜서 사후 관리까지 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나 또 안정적으로 해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줍니다. 보시면 비자 발급비나 세류 보험이나 연수비를 일부 지원하고요. 3개월 멘토링도 지원합니다. 취업 후에 네, 계속해서 네, 참여 자격은 네, 다음과 같고요. 네, 그리고 해외 인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한 가지는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줄여서 웨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어학 연수와 그다음에 인턴 그리고 여행을 모두 한꺼번에 네,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12개월짜리 웨스트라고 하면 뭐 어학연수를 2개월, 네, 인턴을 6개월에서 10개월 하고 그리고 여행 마무리는 여행으로 네, 1개월 정도 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항공료하고 왕복 항공료, 네,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네, 이제 자격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월드잡 플러스에 들어가셔서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뭐 웨스트라는 프로그램은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이 웨스트 플러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웨스트 플러스는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으로 해서 네, 1년 이내에 졸업한 졸업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키타라고 네, 한국무역협회입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해외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진행 중인 과정들이에요. 요거는 채용 공고예요. 네, 취업 연계 연수 과정에서 네, 인프라 인재를 추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정해져 있죠. 여기 해외에 보면은 네, 일본 취업학교 그리고 미국 융복함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그리고 뭐 일본 성공률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라서 이거 연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일단 이것도 프로그램이에요. 아카데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는 상세의 내용 나와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나라별로, 네, 미국 나라별로 이렇게 해서 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과정, 뭐 미국 기업 인턴십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은 네, 여기 보고 네, 지원을 하시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국내 해외 취업 사이트입니다. 국내 해외 취업 사이트를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피플앤잡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을 원한다. 그러면 이 사이트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피플앤잡에 가보시면 일단 인턴십 관련된 해외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해외 취업을 원하시는 그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특징은 헤드헌팅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계 그 회사 채용 담당자들이 올려놓은 공고도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잡스라는 이 사이트는요, 국제기구 전문 취업 사이트예요.
국제기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채용 사이트입니다. 내가 해외 기업에 취업을 원한다면 반드시 링크드인에 본인의 이력서는 등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링크드인.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구인구직 사이트입니다. 이 특징은 커뮤니티, 즉 SNS하고 지금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 그 채용 담당자들, 즉 헤드헌터들이 가장 의존하는 사이트예요. 관심별로 채용 공고를 지역별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프로필을 작성한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커뮤니티나 또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랑 일촌을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시 채용, 즉 인맥을 위주로 많이 채용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를 미리 형성하고 친목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네. 실제로 링크드인에 프로필을 올려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취업한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다음으로는 인디드입니다. 네, 인디드는 별명이 채용 사이트의 구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 채용 게시판이나 그 취업 정보 사이트에 정말 많은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주는 검색 엔진이에요. 네. 그래서 요것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래스도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회사 정보 연봉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생생한 후기, 이 회사가 실제 어떻다, 또 면접에서 무슨 질문을 했다, 이런 거를 다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몬스터입니다. 몬스터는 그 일반적인 구인 정보 사이트에 가까운 형태예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구직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드인처럼 이력서를 올려두면 관심 있는 회사가 보고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밖으로는 이제 그 웨이업, 이 웨이업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을 위한 구인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하이어드는 IT 계열로 내가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테크 분야 전문 채용 사이트예요. 기본적으로 요 상위 4가지만 확인을 하셔도 대부분의 주요 채용 정보는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가별로 내가 정확하게 가고 싶은 데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별로 채용 사이트를 확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요 3가지를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채용 정보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취업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유럽의 사이트는 이렇고 유럽은 나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그 전체적인 유럽에 대한 그 구인 공고가 다 올라오는 데는 이 유럽 랭귀지 잡스라는 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내에서도 이제 외국인을 위한 잡 사이트다. 그러면 expat job seeker 여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한인 커뮤니티가 나라별로 있겠죠. 네, 다는 제가 가져올 수가 없었고 프랑스, 영국, 독일 정도. 네, 여기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가지 사이트 정도. 네,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중국과 일본.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이 2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중국은. 그리고 일본도 이 마이나비하고 리쿠나비 정도만 아시면 대부분의 채용 정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홍콩, 동남아시아 그쪽에 취업을 원하시면 잡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 쪽에 채용 공고가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잡스DB 이런 쪽도 많이 구직 공고가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도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네, 한국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싱가포르에 있으신 분들 한국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요. 네, 기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외 취업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뭐 저는 스펙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좌절하시지 말라고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오라클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전에 무려 구글에서 일했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오라클에서 IT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당연히 면접을 영어로 보셨죠. 근데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학이 아니라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네, 유학도 다녀오신 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학점도 3점 정도? 네,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면접을 언제 보느냐를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회사에서 정확히 언젠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화 면접을 앞두고 다행히 전화 면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50개 정도 예상 질문을 다 이렇게 선별을 해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그걸 다 영작을 해서 답변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출력을 해서 방바닥에 붙여놓고, 네. 전화가 왔을 때 예상 질문이 나오면 아예 답변지를 바닥에서 뜯어내서 다 읽었어요. 네, 외운 것도 아닙니다. 다 못 외우죠. 50개 정도는. 네, 긴장도 되고. 그래서 차분하게 읽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입사 후에 이분이 하도 궁금해서 나를 혹시 서울대로 착각해서 나를 뽑은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선배가 야, 내가 서울대 출신이다. 그럴 리가 있냐? 그러면서 너가 너무 간절해 보여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스스로만 말한다는 합리적인 구글에도 이 정량화할 수 없는 열정 같은 건 통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면접이라는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다 네, 이런 걸 충분히 어필을 하신다면 영어나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어가 뭐 자신이 없었지만 정말 열심히 면접을 준비해서 취업이 된 케이스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코로나 시대 해외 취업 전략이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서 너무 뭐 미리 포기를 한다거나 너무 해외 취업이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코로나 기간을 내가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학년, 4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부분을 좀 필요한 거를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 포트폴리오, 인턴 경험, 외국어, 자기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는 더 채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 기간 동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혀 공고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진 않아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고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박람회도 지금 계속 열리고 있고요. 기업들은 한국인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조금 줄어들 뿐이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특히 이제 뭐 관광이나 항공이나 혹은 서비스 분야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원을 많이 줄인 상태죠. 근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여행이나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이런 수요가 코로나가 풀리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백신이나 이런 게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그리고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필요 역량 준비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링크드인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 포트폴리오나 이력서 같은 걸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추천서도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고 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네트워크를 미리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딤돌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딤돌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나는 꼭 해외 취업을 바로 하고 싶어. 바로 나가고 싶어. 이럴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피플앤잡 같은 그런 외국계 취업이나 네, 그런 사이트를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처음에 외국계 기업의 인턴으로 네, 처음에 근무를 하시고 영어 실력도 쌓고 또 그쪽 방면에 경력을 쌓으셔서 해외 취업에 도전을 하는 그런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그 해외 취업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때는 그런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채용 정보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강의를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음성을 키시고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네,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아, 네, 김영수님. 네, 오디오를 켜주시고 질문하셨으면. 네. 네, 실제로 해외 법인을 가진 한국 업체를 제외하고 네, 그 타국의 해외 기업에서 네. 한국 대졸자가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사례나 그 채용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각 국가별로 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한국 법인을 가진 한국 업체 말고 해외 네네. 글로벌 기업. 아, 해외 글로벌 기업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다 통계를 다 낼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바로 해외로 그 기업으로 예, 예. 취업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네. 그럼 지금 신입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공고가 올라오면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근데 통계를 각 국가별로 낸 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혹시 그 자녀분께서 혹시 어느 국가에 좀 관심이 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해외 기업에 뭐 관심 있는 학년은 아직 아닌데 아, 혹시 몇 학년에 재학 중이세요? 3학년입니다. 아, 네. 공대인데 아,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혹시 아까 미국의 해외 실습 현장 프로그램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대학에서 공과 쪽으로 대학에 직접 문의가 오는 건지 와서 프로그램이 연결돼 가지고 현장 실습 사례가 많은 건지 그런 아, 게 네. 좀 그 지금 궁금합니다. 영남대 재학 중이시면 그 영남대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담당자 번호 알려드렸는데 제가 네네. 네,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고요. 지금 미국 쪽은 아직은 기간이 안 된 것 같고 지금은 홍콩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분께서 공대시면 지금 그 해외 취업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IT 쪽에 수요가 글로벌적으로 다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일단은 국가를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비자나 이런 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공대 쪽이시면요. 그냥 그 한국 법인이 그러니까 해외 진출한 한국 법인이 아니라 그냥 해외 기업에 바로 취업도 훨씬 유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시각 디자인과 관련된 구직 사이트, 해외 취업에서는 지금 시각 디자인만 딱 하는 구직 사이트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일단 시각 디자인도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그에 맞게 그 취업을 하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각 디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뭐 구직 사이트가 있다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아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공유는 저희가 이제 학부모 세미나를 오늘까지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2주간 부모님께 그 일전에 보내드렸던 세미나 홈페이지에 2주 동안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수강하신 자료는 다음 주부터 2주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네, 이만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 좋은 결과 자녀분들께서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네,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그 1시간 반의 긴 시간 동안 좋고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손하림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내주셔서 저희 영남대학교 학부모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 더 큰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니까 식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